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졌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따로따로 있어서 이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이것을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요. 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세상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함께 꿈을 실현해 가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차 함수와 그래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차 함수라는 것은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함수니까. 함수라는 것은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 2, 3 내가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에다가 대입이 되어서 어떤 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x, fx라는 이 함수 값이 나올 거라고. 근데 이것이 되게 많아. 여기서도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얼마큼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x, 이것을 y라고 해도 되겠네. 그러면 x, y라고 할 수가 있으니 이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그래프 상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든지 위로 볼록하든지 이렇게 생기거든. 이 그래프를 볼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선이 아니고 점이라는 거야. 점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나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게 좌표 점이 나와. 이 점이 무엇이냐? 이 점이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거든. 그래서 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래프마다 어떤 이름이 있다라는 거지. 그쵸? 이 이름이 2차 함수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 두 가지.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다라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그래프가 0,0을 지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그래프의 이름이 y는 ax 제곱이라는 기본적인 식이에요. 이게 기본이거든. 네, 0,0을 지나니까. 여기에서 a라는 것은 x와 y는 좌표의 이름이죠. x에 투입이 되어 있으면 나오는 값이 이것을 계산되어서 나오는 값이 y 값이니까 점이겠죠. 점. 몇 콤마 몇. 근데 a는 뭐냐?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보면 a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기울기의 역할을 했어. 기울기. 그래서 이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이랬던 것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느냐 오른쪽으로 내려가느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되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느냐 위로 볼록하느냐는 이 A에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 플러스일 때는 A가 플러스일 때는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일 때는 위로 볼록 이런 모양을 갖추어진다고. 그러면 또 A가 숫자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차이가 나겠죠.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기울기가 어떻게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이 급해지니까 좁아지겠죠. 그 얘기고 이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런 식으로 갖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일단 그 의미만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 놓읍시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만 2차 함수 그래프만 생길까? 아니죠. 이런 쪽으로 생기기도 하고 이런 위치에서 생기기도 하지. 그 위치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을 했거나
이렇게 이동을 했거나 이럴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는 이 그래프의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 그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이 점들 모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점만 이렇게 이동한 것을 알면, 얼마만큼 이동한 것을 알면 모든 점들이 다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 그 점이 뭐냐면 이 꼭지점이야, 꼭지점. 이것을 꼭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 이 그래프의 이름이 나오겠지. 이 그래프의 이름에서, 이 그래프는 Y는 X의 제곱이니까.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이동했다라는 이 그래프의 이름을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되겠지. 이 식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집어 넣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식만 봐도, 이 그래프가 지금 원점에서 이만큼 이동을 했네, 라고 알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식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그래프를 다시 그려봅시다. 여기서 0,0을 지나는 이 그래프가 y는 ax제곱이에요. 그 a라는 것을 일단 빼볼게요. 빼고 y는 x제곱이죠. 자, 이 그래프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0,0을 지나니까 이 식에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가 0이 나오니까 그 점을 지나니까 이 식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y로 이렇게 이동한 것과 또 이게 x축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도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지. 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꼭지점이 이렇게 이동했거나 이렇게 이동했거나 이렇게 이동을 했거나 하는 것을 이 식에다가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이 뭐냐면 이 y는 ax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만큼 여기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럼 0,2지. 0,2를 만족시키는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y축으로 이동했다면 이 식에서 y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x가 0이 돼야 되잖아. x가 0이 되어버리면 2가 안 되죠.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면 2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2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y는 x의 제곱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반대로 하면 이것을 이렇게 넘겨봅시다. 넘기면 y-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아까 y는 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 그렇게 되면 이게 y축으로 이동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직관적으로 내가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y축으로 내가 이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y축에서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겠네. 플러스 이만큼 이동했는데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식에서 0,2라는 것이 x가 0일 때 y가 2가 돼야 되거든. y 값이 x가 0일 때 이거 2가 돼야 등식이 성립이 되어지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식에서 중요한 것은 이 꼭지점이나 어떤 다른 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을 넣었을 때 x의 값과 y의 값이 나오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 얘기거든. 그러면 이 x축으로 이동한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에서 이 식에서 이만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이 어떻게 될까? 2,0이 되겠지. y축으로는 이제 0이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이 식에서 y는 x제곱이라는 것에서 y축으로는 안 움직였어. y는 0이죠. y는 2,0이라는 것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y는 0이 돼야 되지.
그러면 이 식에서 0이 2가 되려면, x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식에서 x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x-2가 돼야 이것이 x 값이 2가 되겠죠. 그럼 이게 0이니까 y 값이 될 거라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거야. 이 식에서 2,0이 나와야 돼. 그럼 x 값이 2가 돼야 되고 y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이 식이 돼야 된다. 이 식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죠. 그러면 봐요. 원점에서 0,0에서 2,0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x축이, x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했네. 그렇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x 값이 2가 돼야 돼. 그쵸? 그러면 만약에 x 값이 이렇게 이동했다. 마이너스 2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래야 x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잖아.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여기에 이 꼭지점이 2, 이거는 마이너스 거잖아.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 2,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x로 이동을 했어. 꼭지점이. 그러면 이 원래의 y는 x의 제곱이라는 이 식에서 원점을 지나는 이 그래프에서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식으로 변형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y축으로 이동했을 때 어떻게 변형시켜 주냐면 여기서 x의 제곱 이만큼 여기다가 적어 준다 했죠. 뒤에다가 상수처럼. 그리고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것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두 개를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이렇게 식들이 만들어져서 이 그래프들이 어디에 위치하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 기준이 뭐냐면 y는 ax제곱 A라는 것이 이렇게,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보려고 하지만, 이게 음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똑같아요. A라는 것은 이렇게 상수이기 때문에, 그 개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P, Q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반영했을 때의 y의 이 그래프 식은 a, x, 마이너스 p. 자, p는 이 좌표입니다. x의 좌표 제곱 x의 좌표가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q가 되겠지. 그럼 y가 q로 이동을 했다.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것이 이 식에서 바로 드러나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이 식만 보고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그럼 반대로 이 식을 보면 바로 꼭지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배웠듯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함수식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그래프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 두 가지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라는 거야. 그런 말은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가 하는 거지. 식의 두 가지가 하나는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거. 이것을 처음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p, q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꼭지점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꼭지점만 알면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거야. 이것도 똑같은 그래프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이게 핵심이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익숙한 것이 이거죠.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0이라면 어떻게 될까? 2차 방정식이 되죠. 2차 방정식을 푸는 이유가 뭐야? x 값을 찾는 거지. 어떤 x 값? y가 0일 때. 그렇죠? x 값을 찾는 거야. 그럼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해 봅시다. 이런 그래프에서 y가 0이라는 것은 이 x축이죠. x축의 x값을 찾는 거야. 어떤 이 식에서 찾는다는 얘기는 어떤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x축과 만나는 이 점이 x가 되겠지. 왜냐하면 이 점이 x는 얼마, y는 0이거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y가 0일 때 x의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점들을 찾는 거야.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점이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뒤집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것도 마찬가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로 풀었던 값이 어떤 것은 두 개가 나왔죠. 그렇죠? 어떤 것은 이렇게 하나가 나왔지. 이렇게 됐을 때 두 개가 나왔고 한 개가 나왔지. 한 개가 나오는 것은 완전 제곱식의 형태였죠. 그러니까 y가 0일 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인수분해를 해서 이 x축에 걸리는 이 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자, 인수분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수분해 봅시다. 인수분해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가로 두 개, 그리고 어떤 것은 제곱, 그렇죠? 완전 제곱. 또 하나는 뭘까? 근의 공식이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x의 값이었어. y가 0일 때 이 점에서 찾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것은 이 두 개가 있을 때 x 값이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생기도록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이렇게 볼록하든 이런 모양이 된다고. 근데 완전 제곱식은 중건을 갖는다 그랬죠. 중건을 갖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이 딱 이렇게 꼭지점이 x축에 딱 걸리게 돼 있어. 위로 볼록한 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근의 공식은 이것도 이제 근의 공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것뿐이니까 봐요. 점이 두 개가 있는지 한 개가 있는지 우리가 이 식을 보고 판별할 수 있다 그랬지. 그것이 뭐냐면 판별식이죠. 중근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판별식이잖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중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지. 하나는 A가 1일 때, A가 1이 아닐 때. 1일 때는 어떻게 했죠? 이 식에서 보면 B의 절반의 제곱이 C가 되어지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지점이 X축 위에 나와 있는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고. 그렇죠? 또 A가 아닐 때는 어떻게 했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 이렇게 되었을 때도 이것이 점이 하나가 된다.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고. 중근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좀 중요하겠지. 이것을 중근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판별식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모든 개념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다 나오는 거야. 이 판별식에 의해서 X축에 점이 두 개가 같느냐, 하나가 같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 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0일 때, 이거는 그러면 중근을 갖겠지. 근을 하나를 갖는다고, 한 개. 그러면 이 0보다 만약 이게 크면 근이 두 개를 갖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점이 두 개가 같겠지. 이게, 이렇게 0이 더 크다면, 0보다 작다면, 근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근이 없다면, 이것이 근이 없으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X축과. 그치?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런 모양으로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졌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따로따로 있어서 이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이것을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요. 바꿀 수가 있거든. 자, 어떻게 바꾸는지 볼까? 이것의 덕질은 완전 제곱식이지. 그쵸? 그러면 이것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 이게 완전히 곱셈공식 풀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에서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도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게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에서 나오는 내용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려놓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